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은 진짜 괴물급 투자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적정 가격은 0원이야. 아니, 0원이요? 한 개에 7천만 원이 넘는 걸 0원이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워런 버핏, 미국 최대 은행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 2008년 금융위기를 혼자서 예측한 마이클 버리.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2026년 2월 기준 비트코인이 최고점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달러대까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말대로면 이게 시작일 뿐이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월가 전설들의 논리가 진짜 말이 되는 건지 아주 꼼꼼하게 뜯어볼 거예요. 저는 어느 쪽 편도 안 들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보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을게요. 비트코인 반토막 났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처음이 아니거든요. 숫자를 볼까요? 2011년에 32달러에서 2달러로 93% 증발. 2015년에는 1100달러에서 170달러로 85% 하락. 2018년에는 2만 달러에서 3200달러로 84% 추락. 2022년에는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78% 하락. 패턴이 보이시죠? 비트코인은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도 처참하게 떨어져요. 평균 80% 이상 빠졌어요. 비유를 하자면 번지점프 같은 거예요. 매번 더 높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요. 매번 그랬거든요. 지금 48% 빠진 거면 역사적 패턴 기준으로는 아직 절반도 안 떨어진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매번 80% 넘게 빠졌는데 이번에 48%에서 끝나겠어? 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인물, 워런 버핏. 이분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만 3,800억 달러 넘게 들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약 548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728조 원 정도인데 한 회사가 나라 예산에 육박하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버핏이 비트코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쥐약의 제곱이래요. 독약도 모자라서 제곱까지 붙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 하나예요. 이 자산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가? 농장을 사면 곡식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사면 월세가 들어오고요. 주식을 사면 회사가 이익을 내서 배당금이 돌아오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곡식도 없고 월세도 없고 배당금도 없어요. 디지털 장부에 숫자 하나 적혀 있을 뿐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빵집에 투자하면 매일 빵을 구워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이 조약돌 좀 사봐.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라고 하면 그 조약돌이 빵을 구워주나요? 그냥 더 비싸게 살 사람이 나타나길 기도하는 거잖아요.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유까지 쓰면서 비트코인을 깠는데 2023년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입장을 안 바꿨어요. 달러도 종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인데 달러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거든요. 세금도 달러로 걷고 전 세계 무역에서 압도적으로 쓰이잖아요. 비트코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깨지면 끝이에요. 두 번째 인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예요. 미국 최대 은행, 자산 4조 달러 넘는 곳의 수장이에요. 이분이 비트코인을 쓸모없는 애완용 돌이라고 불렀어요. 애완용 돌이 뭐냐면 1970년대 미국에서 진짜 유행했던 건데요. 돌멩이를 예쁜 상자에 넣어서 반려동물이라고 팔았어요. 수백만 개가 팔렸거든요. 근데 유행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멩이죠. 유행이 만든 가치는 유행이 끝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2024년에는 아예 사기라고 생각한다. 근데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기 싫다.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는다고 했어요. 지쳐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세 사람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비트코인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둘째, 가격은 순전히 심리 의존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이런 자산은 결국 0으로 수렴했다. 자, 이제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의 그 천재 투자자요. 2007년에 미국 집값 폭락에 전 재산을 걸어서 수천억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면 시장 전체가 긴장하거든요. 버리의 경고는 이거예요. 담보가치 붕괴에 따른 연쇄 반응이 올 것이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담보로 맡기고 400만 원을 빌려서 5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이걸 5배 레버리지라고 해요. 비트코인이 20% 오르면 100% 수익이에요. 근데 20% 떨어지면 원금이 통째로 날아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8% 넘게 빠졌잖아요. 2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원금 전액 손실, 3배 쓴 사람은 빚까지 지는 거고 5배 쓴 사람은 완전 파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거든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거래소에서 마진콜이 와요. 돈 더 넣든지 강제 청산하겠습니다.
추가 자금이 없으면 거래소가 코인을 시장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마진콜이 가고 또 강제 매도, 또 하락.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요. 벌이가 한 가지 더 견고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손해본 사람들이 손실 메우려고 금 주식까지 팔아치울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폭락이 시장 전체로 전염된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비트코인, 금, 주식 전부 동시에 떨어졌거든요. 다들 현금이 급해서 뭐든 팔아치운 거예요. 이번에는 감정 빼고 숫자로만 따지는 사람을 볼게요.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 수석 원자재 전략가예요. 이분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2008년급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은 1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6만 달러대에서 85%더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 과거에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떨어질 때 평균 80% 넘게 빠졌거든요. 이번에 아직 48%밖에 안 빠졌으면 과거 패턴대로라면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극단적 위기가 오면 2011년처럼 90% 넘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약 1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맥글론은 기술적 방어선도 제시했어요. 1차 6만 달러, 2차 4만 5천, 3차 2만 5천, 마지막 1만 달러. 지금 1차 방어선에 거의 닿은 상태예요. 이게 뚫리면 다음 라인까지 쭉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에요. 미국 금리는 높고 상업용 부동산은 휘청거리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은 백조가 날아올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검은 백조, 아무도 예측 못한 대형 사고요. 2008년 리먼 파산, 2020년 코로나, 2022년 FTX 파산 같은 거예요. 맥글론의 포인트는 다음 검은 백조가 오면 가장 먼저 내다버려지는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정 가격이 아예 0이라는 거예요. 논리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 낭비. 비트코인 채굴에 연간 약 150테라와트시 전력이 들어가요. 인구 4천만 명, 폴란드 전체가 1년 쓰는 전기량이랑 비슷해요. 그 전기로 뭘 하냐면 컴퓨터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공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나라 하나 분량의 전기를 태우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미 채굴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두 번째, 화폐로서의 실패.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은 은행 없이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전자화폐였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보신 적 있으세요? 거래 확정에 10분에서 1시간, 수수료는 건당 수십 달러, 가격은 하루에 10%씩 변동. 이걸로 어떻게 물건값을 매겨요? 화폐 기능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고 지금은 순수하게 더 비싸게 살 사람이 있겠지라는 기대로 거래되는 투기 자산인 거예요. 이걸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해요. 그 바보가 안 나타나면 게임 끝이에요. 세 번째, 본질적 가치의 부재. 금은 반지도 만들고 전자부품에도 들어가요. 부동산은 거기 살 수 있고 세놓을 수 있어요.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이라 이익이 나면 배당이 와요. 비트코인은요? 블록체인이 가치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블록체인이 곧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인터넷이 가치 있다고 해서 닷컴 기업 전부가 가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망했어요. 자,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무도 몰라요. 워런 버핏이 쥐약이라고 했지만 이분도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술주를 놓친 적이 있어요. 마이클 버리가 2008년을 맞췄지만 이후에 틀린 예측도 여러 번 했고요. 전설이라고 매번 맞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매번 폭락 후에 더 높이 반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2달러까지 갔던 게 결국 12만 달러를 찍었잖아요. 다만 스스로에게 4가지 질문은 꼭 던져보세요. 첫째, 이 돈 전부 사라져도 내 일상에 지장 없는가? 생활비나 비상금이면 제발 하지 마세요. 둘째, 비트코인에 대해 직접 공부한 적 있는가? 남이 사라고 해서 사면 손해보는 건 항상 본인이에요. 셋째, 반토막 나도 버틸 멘탈이 되는가? 안 되면 시작하지 마세요. 넷째,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이 있는가? 없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사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한 워런 버핏이에요. 지금 시장에 공포가 가득한 건 맞아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인가? 아니면 이번엔 공포가 현실이 되는 건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무조건 오른다도 무조건 떨어진다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부하고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매콤한 경제학이었습니다.